아니 저번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그 원신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들 그게 아주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.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을 내가 긁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니까 뭔가 이제 그 영상에 그 영상이 불타면서 좀 제가 좀 원신을 되게 좀 안 좋아하는 것처럼 좀 약간 보이는 경우 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. 문제점만 있는 게임이면 누가 게임을 합니까? 문제점보다 더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뭐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은 이제 저번에 문제점을 다룬 거랑은 반대로 원신을 한번 이제 반대로 빨아줘야겠다. 우선은 원신이 왜 인기가 많은가? 좀 일단 기본적인 걸로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. 정통파 판타지 오픈월드 하면은 야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원신은 이제 좀 씹독을 추가를 했다. 솔직히 지금 나온 게임들 중에 이런 정통파 판타지가 뭐가 있습니까? 원소와 용, 일곱신, 대검, 활, 옛날 고전적인 이런 판타지 느낌을 활용하는 게임이 얼마나 있습니까? 근데 그 중에서 원신은 그 계열에서 되게 성공을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그냥 되게 마음에 뛰게 하잖아요. 약간 여행을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. 오픈월드의 장점을 진짜 극대화한 느낌? 각 나라별로 그 컨셉에 맞게 다른 생태계, 그리고 이제 뭐 NPC들의 모습, 각각 뭐 건축물 양식 등등 그런 것도 달라짐과 동시에 그 나라마다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 디테일이 참 좋아요. 그 나라별로 이제 컨셉을 맞춘 그 디테일이 참 좋습니다. 원신은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냥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드넓은 오픈월드를 돌아다닐 수 있다? 가슴 뛰는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느낌. 이런 게임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원신만한 게임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렇죠. 일단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이제 모바일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그래픽이 진짜 좋은데 좋은 게임들은 대부분 이제 최적화가 너무 빡세가지고 이제 폰에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원신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스근하게 잘 돌아가는 것도 좀 한몫하죠. 모바일 PC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제한을 받지 않는다? 이것도 진짜 큰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 원신이면서 좀 느끼는 게 성 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씹덕 게임의 비중이 남성 유저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게임들은 역캐 비율이 진짜 개 많아요. 역캐가 한 8, 남캐가 2, 자, 심하면 역캐가 9, 남캐가 1 이런 느낌도 있고. 그래, 저 젠존제를 봐. 역캐 9, 남캐 1. 명조를 봐. 역캐 9 남캐 1. 지금 이제 라하이로이 명조는 라하이로이만 봐도 지금 남캐가 놀라운 사실이 루크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원신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남캐가 굉장히 성비율을 잘 이루고 있다. 6대4 정도? 진짜? 다른 게임들은 좀 매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성 유저들을 노리고 많이 하지만 이제 원신은 여성 유저들도 이제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는 방랑자, 토, 바르카, 뭐 종려, 다이루크, 플린스 등등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가 리스펙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이 나오는 뭐 이환 그런 게임들의 조상님이 누구냐? 원신이다. 물론 이제 원신도 원신의 조상님으로 따지면 붕서드가 맞죠. 근데 이제 붕서드보다 좀 더 되게 대중적이고 좀 더 이제 호요버스의 성공을 이제 촉진을 시킨 거는 원신이 맞다. 제가 이제 문제점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비교할 것도 많죠.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원신에게 대한 리스펙은 해줘야 된다. 약간 만화로 따지면은 드래곤볼 같은 거죠. 예. 나는 그리고 또 하나 원신의 장점으로 보는 건 뭐가 있냐? 사성캐가 활용이 잘 된다? 난 이것도 진짜 좀 큰 것 같습니다. 소위 말하는 인플레라고 하죠. 서브컬처 게임이나 이런 가챠 게임류에서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인플레라는 게 조금 강한 게임들은 진짜 강한 거 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성이 그냥 이제 아예 안 나오는 붕스. 아니 명조도 지금 보면은 명조도 딱히 그렇게 사성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웬만한 게임들은 사성을 다 유기하는 현 상황에서 사성 고트들 많이 나온다는 거. 뉴비들이 좀 더 파티를 짜는 게 쉽다? 그치, 뭐 당장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일루가, 푸르네, 야호다, 그리고 이제 아직도 오랫동안 각광을 받고 있는 전설의 서포터 베넷, 뭐 이제 행추, 향릉, 신호부, 뭐 신행강자, 설탕. 그래. 그러니까 베넷은 좀 약간 예외를 두긴 해야 되는데 5성보다 성능이 낮은 거는 맞아요. 5성에 비해서 안 좋은 건 맞지만은 절대 성능이 굳은 게 아니다. 오히려 조합만 잘 짜면은 이 친구들도 이제 거의 1.5인분을 하는 경우도 많다. 키워두면은 다 언젠가 쓸 일이 있다는 거죠. 상위 호환 5성을 낸다고 하더라도 4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. 그 5성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4성이 가지게 만들어서 경쟁률을 올려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행추의 경직저항 그런 게 있죠. 그리고 이제 니콜 베넷으로만 봐도 베넷은 이제 힐과 단일로 제공하는 공뽕은
베넷이 아직도 압도적이라는 거. 진짜 얘가 없어도 다른 대체재료를 4성을 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.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정말 큰 겁니다 진짜. 그리고 또 원신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? 저는 스토리라고 봅니다. 뭐 이나즈마나 나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도 들었지만 게임들마다 이제 스토리 박는 구간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. 나타도 그러니까 나타도 욕을 먹은 게 스토리가 구려서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좀 단순하다, 1차원적이다, 살짝 오글거린다, 그런 게 좀 주된 평가였죠.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합니다.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좀 유아틱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그게 되게 좀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원신 스토리에서 강점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. 그리고 이제 이해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완성도가 좋아. 이게 되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은 붕스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안 풀어주고 나서 이제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. 고유명사 같은 것도 많기도 하고, 그치? 명조도 스토리가 정말 좋지만 고유명사가 많아가지고 좀 되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. 근데 원신은 생각보다 단순해요. 많아봐야 뭐 세계수 뭐 그런 거겠죠. 광란의 사냥, 뭐 세달의 정수.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스토리에서 되게 좀 약간 간단하게 풀어줘가지고 뭐 어렵지도 않아 이해하기가. 뭐 세달의 정수? 달의 여신들 유해 뭐 그런 거야. 뭐 그리고 광란의 사냥? 그거 그냥 심연제예요. 그냥 노드크레이스 나오는 심연제야. 최근에 니콜 이 오두막 임무에서 재상 강림자랑 이제 천사, 그 천사들의 얘기도 나왔고,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스근스근하게 풀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스토리의 고점도 높은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고 되게 라이트하게 즐기기 되게 좋다. 용량 최적화 인정. 근데 원신이 또 오랫동안 한 게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건 대단한 거죠. 그리고 나는 아까 말했던 이 7원소의 조합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. 각각 원소의 반응들, 그러니까 같은 뭐 원소들끼리 조합을 하면서 되게 그 조합을 짜는 거. 또 캐릭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캐릭들을 조합해가지고 해먹는 맛도 있고, 캐릭터들 디자인 그런 거는 뭐 말해 뭐이긴 하지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뭐 과거 캐릭터들하고, 그러니까 옛날 캐릭하고 요즘 캐릭하고 조금 그 디자인 차이가 좀 심하다는 거 빼면은 6년 전 게임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.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다이루크랑 엠버 이런 친구들은 6년 전에 나온 친구들이에요. 그거를 감안하고 봤을 땐 전혀 문제될 게 없긴 해. 이제 새로 나온 친구들이 좀 너무 잘 나와서 그렇지, 뭐 네페르 이런 친구들이 잘 나와서 그렇지 엠버도 전혀 꿀릴 게 없긴 합니다. 선계 주전자 맞네. 물론 저는 하우징도 안 하고 별바다도 안 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장점은 장점이긴 해요. 단순히 이제 이 게임 자체만으로도 장점이 있지만,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건축이나 뭐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거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던가, 아니면은 그 버전 말쯤에는 폐사 구간이 있잖아요. 폐사 구간이. 그래서 모함 뭐 그런 거 말할 때 많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심심하지 말라고 만들어준 거 이런 거죠. 유즈맵을 넘어서니 이제 제가 종종 애용하는 뭐 DPS 치는 이런 것도 그렇고, 이 정도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고정 컨텐츠를 만든 것도 아마 원신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합니다.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원신은 뭔가 그 가슴을 울리는 게 있어요. 지금까지 우리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뭐 다른 게임들도 막 다 이제 그런 거 있겠지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뭐 다 모아놓으면은 감동이 나겠지.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다 돌아다녔던 곳이잖아. 우리가 지금 여기들 맵들 다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. 지금 다 싹 다 보면은 원신 제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 안 돌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. 우리가 다 간 곳이에요. 우리의 발자취들이 다 남겨져 있는 곳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여행 일지들을 보면서 그 몰려오는 감동들, 그 정통파 순수한 감동, 그 루카데바타를 보낼 때의 감동, 그래 포칼로스 처형될 때의 그 슬픔, 나타에서의 그 마지막에 살짝 오글거릴 순 있어도 그 모두의 함께의 힘을 모아서 해치운 뽕맛, 날아온 페이몬과 이제 앉는 그 장면까지, 노드크라이 때 도토레 등장에서의 절망감, 콜롬비나의 부활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쾌감, 되게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. 다른 게임에는 없는. 진짜 나는 그게 원신이 지금까지도 이런 거는 좀 모자라다, 부족하다, 좀 바꿔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.